예쁜 얼굴과 인기만 믿고 무개념 인성을 보였던 여자 연예인 T.O.P.4. 한국의 연예인들, 특히 여배우들은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각종 선행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례한 행동과 인성 논란으로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요. 외모는 예뻤지만 인성이 좋지 않았던 여배우는 누구일까요? 인성 논란을 일으켰던 여배우 T.O.P.5를 소개합니다. 4위는 김희선입니다. 1990년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여배우 중 한 명을 꼽으라면 전반기에는 최진실, 후반기에는 단연 김희선이었습니다. 김희선은 그 미모뿐만 아니라 당시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문화 아이콘으로 평가받았는데요. 타고난 미모와 신세대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던 김희선은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성공을 거뒀고 광고 역시 연달아 대박을 치며 오랜 기간 톱스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김희선 본인도 인정할 만큼 젊은 시절의 그녀는 다소 무례한 성격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연예계에서 직설적인 성격으로 소문이 자자했으며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 대본 리딩 현장에서 대선배들이 앉는 자리에 거리낌 없이 앉아 배우 강부자의 꾸지람을 들은 일화는 아직도 업계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술을 좋아해 지인들 사이에서 토마토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토하고 마시고 토한다는 뜻. 드라마 미스터 쿠유 촬영 당시 대부분의 남자 배우들이 김희선의 애교에 넘어갔지만 배우 김민종은 예외였습니다. 둘 사이의 껄끄러운 분위기를 풀기 위해 스태프들이 회식을 주최했는데 김희선이 술에 취해 반말을 하는 등 주사를 부리자 김민종이 참지 못하고 김희선에게 뺨을 때렸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김민종은 훗날 한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선의 인성이 논란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히려 김민종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그 논란이 가려진 면도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솔직하고 거리낌 없는 성격으로 인해 인성 논란이 있었던 김희선은 최근에는 오히려 친근하고 소탈해 보인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김희선이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대중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걸까요? 3위는 김연주입니다. 김연주는 1996년 가수 김현철의 5집 타이틀곡인 일생을 뮤직비디오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리드메인 1997년에는 가수 이승환의 5집 애원 뮤직비디오로 하이틴 스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 이후 노희경 작가의 미니 시리즈 내가 사는 이유에서 술집 점대부 춘심 역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당시 노희경 작가가 김연주를 보고 참 건방진 신인이 다 있네라며 춘심 역에 캐스팅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뮤직비디오와 드라마를 통해 인지도를 쌓아가던 김연주가 단숨에 전국구 스타가 된 계기는 바로 광고였습니다. 국물이 끝내줘요라는 멘트를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스타덤에 올랐던 탓일까요? 어느 드라마에 캐스팅된 김연주는 대본을 보고 이 대본 나 위주로 쓰면 안 되나? 그거 하나 못 해주나?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싸가지 없기로는 김연주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결국 매니저가 내가 그만두든지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며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김연주는 자신의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김연주 역시 김희선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철이 든 경우입니다. 그 이후에는 유방암 극복 캠페인을 위해 세미누드 사진 촬영에 동참하고 꾸준히 해외 봉사 등 귀감이 되는 활동을 이어가는 여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2위는 고현정입니다. 스코리아 출신으로 드라마 엄마의 바다와 모래시계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고현정은 1995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정용진과 결혼하며 연예계를 떠났다가 2003년 이혼 후 다시 톱스타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경력 뒤에는 끊임없는 인성 논란이 따라다녔습니다. 13년 드라마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에서 동료 배우 최윤영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하자 고현정은 아이들한테 배울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 어른이면 애들한테 뭘 배우겠다는 건지 라며 최윤영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후에도 드라마 리턴 촬영 당시 담당 PD와 의견 충돌 끝에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 폭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인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을 계기로 제작진들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10년 드라마 대물 촬영 당시
PD가 언기톤을 지적하며 재촬영을 요구하자 고현정은 자신의 밴으로 돌아갔고 이를 말리러 따라간 CP를 밴에 매단 채 수미터를 주행했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12년 토크쇼 쇼 녹화 중에는 제작진과의 마찰로 작가들과 PD에게 막말을 하고 휴대용 재떨이를 던졌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9년 드라마 선덕여왕 촬영 때는 세트장 청소와 모기 방역을 요구하며 촬영 준비보다 고현정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느라 더 바빴다는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고현정의 인성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8년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시절 강의실에서 흡연을 했다는 사진과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쓴이는 고현정이 연기 교육 차원에서 흡연을 한 것이 아니라 매 수업 시간마다 10번 정도 흡연을 했고 학부모에 향해 전화에도 불구하고 종강 때까지 계속 흡연을 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러한 인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현정에 대한 미담도 적지 않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5년 드라마 봄날 촬영 당시 전 스태프에게 방한 점퍼와 도시락을 제공했고 2007년 드라마 히트 촬영 때도 방한 점퍼와 밤참을 챙겼습니다. 21년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 촬영 당시에는 스태프들에게 가격 상관없이 원하는 물건을 골라 모두 계산해주는 통 큰 배포로 감동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고현정을 경험한 몇몇 제작진들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혼란스러워하는데요. 연인성 논란 속 고현정과 미담 제조기 고현정 중 어느 모습이 진짜일까요? 1위는 문채원입니다. 2007년 시트콤으로 데뷔한 문채원은 2008년 SBS 사극바람의 화원에서 단아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문채원이 2020년 드라마 악의 꽃 이후 예능 프로그램에 잠시 출연한 것을 제외하면 방송 활동이 거의 없어 일부 누리꾼들은 그녀의 활동이 뜸해진 이유가 과거 인성 논란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예계 비화를 다룬 이 채널 용감한 기자들에서 후배 여배우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방법과 갑질 스킬을 전수했다는 배우가 언급되었고 두 여배우가 가까운 동네에 살며 집순이로 유명하다는 점을 근거로 누리꾼들은 선배 배우가 문채원, 후배 배우가 걸그룹 티아라 출신 화영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화영이 과거 TVN 예능 택시에 출연해 옆집에 사는 이웃사촌 문채원과 자주 만나며 연애 상담을 나눈다고 말한 바 있어 의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또한 문채원은 과거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에 출연했을 당시 게임에서 진 후 물총 세례를 받자 정색하며 유재석의 손을 내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 촬영 당시 대선배 이순재가 배우는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스타성을 과시하려고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다라며 문채원에게 직설적으로 충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채원은 성범죄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과의 친분이 알려지며 다시 한번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소속사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다양한 소문이 계속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여배우입니다. 한편 2001년 슈퍼모델 선발 대회에서 한예슬, 소희연 등과 함께 입상하며 연예계에 진출한 한지혜는 2004년 KBS 드라마 낭랑 18세로 주목받으며 주연급 배우로 성장했는데요. 정여원의 폭로성 인터뷰로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정여원은 한 영화의 첫 촬영 때 주연 여배우가 차가운 눈빛과 무시하는 말투로 언니는 욕심이 없나 봐요 라고 말했다며 그 말을 듣고 내가 나중에 주연 배우가 되면 주변에 잘해야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 인터뷰 후 네티즌들은 영화 B형 남자친구의 주연이었던 한지혜를 지목했고 몇 개월 후 한지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 사건의 주인공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원래 직설적인 성격이고 여원 언니와는 잘 풀었다며 논란을 급히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출연한 한 프로그램에서는 촬영 도중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임해 다시 한번 태도 논란이 불거져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한지혜에게는 학창시절 전설로 불렸다는 이야기도 따라다니는데요. 면도칼을 입에 물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는 일진 출신이라는 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이 의혹은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한지혜는 재테크에 성공하며 부자 시댁의 검사 남편까지 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 소문이 사실이라고 해도 앞으로
그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인성 논란이 있었던 여배우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김혜수, 전도연, 전지현이 왜 여전히 대배우로서 사랑받고 있는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친구나 동료라 믿었던 사람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간다면 그 충격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는 기분이 들기까지 할 텐데요. 이러한 일들은 연예계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어버리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친한 후배의 여자친구를 빼앗아 놓고 방송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떠드는 인성 쓰레기 연예인 T.O.P.4를 소개합니다. 4위는 이동건입니다. 배우 이동건은 이혼 후 잠시 휴식기를 가지며 차기 작품을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연애사는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다뤄졌고 그만큼 대중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동건은 조윤희와 결혼하여 딸을 낳기 전까지 많은 여자 연예인들과 공개 연애를 했습니다. 그의 연애 스타일은 한편으로는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청춘 남녀의 연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가 겪은 여러 공개 연애는 그를 바람둥이라는 이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동건은 김민정, 한지혜, 차혜련, 티아라 출신 지연과 공개적으로 사귀었으며 그중 한지혜와는 4년간 공개 연애를 이어오며 결혼설까지 돌았던 만큼 두 사람의 결별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동건의 연애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연애가 대부분 공개 연애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티아라의 지연과의 연애는 13살 나이 차이를 극복한 공개 연애였는데 그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연애가 이어졌고 2015년 한중합작 영화 해우에서 인연을 맺고 약 2년간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17년 바쁜 스케줄 탓에 서로 자연스럽게 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의 행보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동건과 조윤희는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에서 인연을 맺고 2017년 2월에 열애를 인정한 뒤 같은 해 5월 결혼과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이동건과 지연의 결별 보도가 나온 지 불과 20여일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를 환승 이혼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이동건은 지연과 열애 중 KBS 해피투게더에 조윤희와 함께 출연해 지연과의 연애사를 공개했기에 그의 결혼과 결별 사이의 타이밍은 대중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동건은 지난해 조윤희와의 이혼 소식을 전하며 현재는 작품 활동을 위해 새로운 준비에 나섰다고 알려졌습니다. 그의 복잡한 연애사는 그에게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남겼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자신만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3위는 고영욱입니다. 고영욱은 1994년 그룹 룰라로 데뷔하며 화려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룰라는 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고 고영욱은 예능 프로그램 패널로도 자주 등장하며 꾸준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명세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문제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여자 문제였습니다. 2011년 3월 고영욱은 SBS 강심장에 출연했을 때 엠블랙 출신의 이준과 함께 패널로 나섰습니다. 이준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첫사랑과 관련된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했는데 그 비밀의 주인공이 바로 고영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준은 첫사랑의 휴대폰에서 고영욱의 이름을 발견했다고 말하며 그의 여자친구가 고영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준은 결국 그 일로 인해 여자친구와 싸우고 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은 고영욱에 대해 빠르고 따뜻한 모습의 착한 후배라고 생각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씁쓸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준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준은 또 다른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고영욱이 방해했음을 고백했는데 그 여자친구 역시 고영욱과의 연락 때문에 이준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준은 고영욱이 술 사주겠다며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그동안 믿고 지내던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에 대해 왜 하필 나만 이렇게 고영욱의 문제에 휘말리는지 모르겠다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주는 당시 아이돌로서 연애 사실이 공개되면 자신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는 분노를 숨기지 않았고 방송 후 고영욱은 자신의 트위터에 강심장에 대한 기사는 과장된 제목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영욱이 일부러 이준의 여자친구만을 노린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가 저지른 일련의 사건들은 마치 개번엔 남 못 준다는 말처럼 의도치 않게 누구에게나 상처를 남기게 된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2위는 고강원래입니다. 994년 DJ DOC의 이하늘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클론의 강원래에게 빼앗기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6년이 지난 2010년 강원래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하여 이 사건을 가볍게 언급하며 이하늘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원래는 해당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녀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받았으며 그녀가 이하늘의 여자친구인 줄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얄팍한 시도로 보입니다. 하늘은 이 사건을 계기로 붙이지 못한 편지라는 곡을 발표하며 강원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후 이하늘은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이 없다고 밝혔지만 대중은 여전히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위는 유영석입니다. 유영석은 1988년 가수로 데뷔한 후 네모의 꿈과 세상에 그댈 속일지라도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1965년생인 그는 당시 절친한 후배인 김건모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으며 김건모는 유영석보다 3살 어린 후배였지만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당시 김건모는 한 여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오늘날 술을 즐긴다는 이미지와 달리 당시 김건모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주량도 매우 약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김건모는 그의 썸녀와 유영석과 함께 만나게 되었고 우연히 피아노가 있는 곳에서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건모는 술을 조금 마시고는 졸려서 잠들었고 그 틈을 타 유영석은 그의 뛰어난 피아노 실력을 발휘하며 썸녀에게 매력을 어필했습니다. 당시 유영석은 이미 3층짜리 집에서 살 정도로 부유했으며 김건모의 썸녀를 집으로 초대해 결국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건모는 크게 당황하고 충격을 받으며 작곡가 김창완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창완은 이를 바탕으로 노래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그것이 바로 잘못된 만남이 탄생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 노래는 1995년 김건모의 3집 앨범에 수록되어 발표되었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김건모는 국민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앨범은 186만 장을 팔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유영석은 김건모의 썸녀와 잠시 사귀었지만 2달 만에 관계가 끝났고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SBS 미운 오리 새끼에 출연한 김건모는 이 일을 다시 언급하며 자신의 절친에게 여자를 빼앗긴 상황을 용서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태도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인기가 사라진 연예인 TOP3. 3위는 하준수입니다. 개그맨으로서 꾸준히 활동을 하다가 유튜브 활동과 함께 뜻밖의 캐리커처 실력이 드러나며 계급의 화가로 화제를 얻어 놀면 뭐하니에서 앨범에 들어갈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등 단번에 인기를 얻게 된 하준수. 그로 인해 각종 예능에 출연하는 등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그는 곧 결혼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문제는 축하받아야 할 결혼 소식에 그의 인기가 떡락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이 뭐가 문제냐고요? 바로 돈과 관계를 유지하던 여자친구를 버리고 동료 개그맨이자 웹툰 작가인 안가영과 바람을 피워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터키즈 원다블록에서 안가영과 동반 출연하며 연애를 인정하고 결혼 발표를 하자 그걸 본 하준수의 전 여자친구는 네이트판에 분노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약 8년간 하준수와 연애하고 동거하며 결혼 약속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유방암 투병 중이던 그녀는 가족들에게 결혼 허락을 구하고 항암 전 미리 웨딩 사진을 찍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사실혼과 다를 바 없던 시기였죠. 그 시기에 네이버 웹툰 자취로운 생활을 연재하던 안가영과 바람을 핀 하준수는
갑작스럽게 이별을 고한 하준수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들어 본가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외출 중이던 하준수는 그런 여자친구를 놀리기라도 하듯 돈과 함께 둘이 같이 낚시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업로드하며 자신들의 바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준수가 출근하고 자신이 집에 없을 때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가연을 자신과 동거하는 집에 데리고 오는 CCTV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준수는 내가 잘못해서 바람을 피운 것이다라며 뻔뻔하게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 글이 화제가 되자 하준수는 하비아이와 헤어진 것이지만 부정하진 않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그렇게 하준수는 코미디 빅리그에서 통편집되고 하차하는 수순을 밟으며 떡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순간 반짝 스타덤에 올랐다가 떡락한 연예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2위는 노제입니다. 댄서 노제는 여러 논란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연예인보다 더 연예인 같은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때 광고료가 200만 원이었던 그녀의 몸값은 10억 원에 달하며 광고계를 휩쓸었습니다. 른 댄서들보다 유독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하나의 스타가 탄생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광고 갑질 논란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노제와 함께 일한 스태프의 폭로였습니다. 는 노제의 광고 촬영 스태프였다고 밝히며 함께 일한 날에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장에서 분위기를 맞추려 노력했지만 노제는 촬영장 분위기를 어렵게 만들며 까다로운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폭로글은 곧 삭제되었지만 광고와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노제는 SNS 광고 대금 3천만 원을 받고 제품 홍보를 해주기로 했으나 요청 기한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광고를 게시하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고 게시글을 삭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기업 입장에서는 광고 금액이 적지 않았고 마케팅 기한이 어긋나면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소기업 관계자들은 노제가 명품 광고는 내리지 않고 중소기업의 광고만 삭제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과정에서 노제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부탁했지만 그녀의 갑질에 더욱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다가 사과문이라고 올라온 글에는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도 없이 자신의 팬들에게 면피하려는 모습만 담겨 있어 더욱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그동안 자숙 기간을 가졌던 노제는 슬금슬금 다시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그녀에게 광고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위는 이국주입니다. 놀라운 입담과 뚱뚱한 여자라는 자학 개그를 통해 코미디 빅리그 메인으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고 각종 예능에 출연하거나 광고 촬영을 하는 등 대세로 자리매김했던 이국주. 이렇게 방송계를 씹어먹던 이국주가 어느 순간부터 뜸하게 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녀의 경솔한 발언과 행동으로 인한 시청자들의 불쾌감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년의 사랑도 식는다는 시암 사건이 있습니다. 2014년 한식 접시 시즌2에 게스트로 나온 이국주는 단체 전만 나와 한 점씩 만만히 봐야 하는 방어, 불사리를 혼자 2점이나 내놓고 집어먹어버렸는데요. 게다가 심사위원이 아닌 시행역이었는데 정작 심사를 봐야 하는 백종원은 맛을 볼 수가 없어졌습니다. 처음부터 4점밖에 없었기에 누가 봐도 의도적인 식감이었는데 이에 백종원이 어이없어 난감하다고 하자 이국주는 웃으며 자기는 원래 맛있는 것을 보면 앞뒤를 안 가린다고 하며 맛있는 게 있으면 알아서 챙겨 드시라는 황당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백종원은 맛도 보지 못하고 심사를 하게 되었다는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2016년 1박 1일에서 김종민과 한 팀이 되어 겨우겨우 얻은 라면을 자기 혼자 홀랑 먹어 치운 겁니다. 물론 자신이 잘 먹는 캐릭터를 강조하고 싶은 건 알겠지만 김종민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게임으로 정당하게 얻었는데도 한 입도 먹어보지 못했기에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또 백종원의 3대 천왕에서 소유가 요리를 하는 사이 이국주는 새를 못 참고 탕수육을 뺏어 먹으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소유는 아직 요리가 안 끝났기에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기어이 힘으로 뺏어먹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진 귀여울 정도였고 남성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리게 된 계기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남자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논란과 성추행 사건들입니다. 김종국에게 키스를 강요하거나 조정치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마술사 하원근에게 기습적으로 보복을 하는 등 합의되지 않은 성적인 행동을 하였고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남녀가 바뀌었어도 이럴 것이냐며 많은 이들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계속 논란이 있었던 그녀이기에 우리 결혼했어요. 촬영 중 슬리피에게 뽀뽀를 받자 그동안의 행실이 좋지 않았던 그녀에게 안티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이에 이국주는 자신의 SNS에 너희 되게 잘생겼나 봐. 너희가 배역 줘도 나도 너희랑 안 해. 슬리피 걱정하기 전에 너희 걱정해. 미안하지만 다 캡처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는데 자기가 쿨하게 저격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외모 지상주의자처럼 보였고 글이 고스란히 박혀있는 모습에 안티가 아닌 사람들마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물며 예쁜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해도 굉장히 신뢰가 떨어지는 발언인데 자신의 얼굴은 얼마나 예쁘길래 남의 얼굴을 평가하냐는 반응이 올라오자 이국주는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우 온시우는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조롱당한 기분 나쁜가요? 당신이 공개적으로 속상해한 것처럼 남자 연예인들은 어땠을까요? 대놓고 화낼 수도 없게 만드는 자리에서 씁쓸히 우고 넘어갔습니다. 상황은 이미 고소 10번은 당하고도 남았을 일인데 부끄러운 줄이나 아시길라는 댓글을 남기며 사이다를 남겨주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이국주는 남초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릴 때 모자이크를 하라고 할 정도로 떡락해버렸습니다.